LSD, 강력한 환각제 마약류의 하나. 외모지상주의 320화의 첫 시작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뒤처리해주는 방역팀이 아닌 소각팀들이 와서 그들의 일을 정리해주는 모습입니다. 프라이빗 룸에서 이뤄지는 재벌가 연예인들의 각종 비밀적인 유흥행위들을 정리해주며 이들은 그걸 경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의사 등 전문직으로 이루어진 팀들이죠. 참고로 합성마약에 취하게 된 사람은 반복적으로 특정 행동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 시각 제3계열사 근처 드디어 등장한 바스코는 뿌렉닭이 클럽 비비 앞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모습에 감탄을 하고 뿌렉닭에게 나쁜 놈들을 잡다가 돈이 떨어져서 알바를 하고 싶다며 그에게 부탁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돈을 좀 만져봤던 뿌렉닭은 바로 바스코를 알바로 고용하곤 자신은 명품 옷을 입고 놀러가게 되죠. 그렇게 뿌렉닭의 포장마차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바스코는 여러 사람들을 구경하며 일을 하던 도중 한신우의 정보를 찾고 있는 김기명과 마주치게 됩니다. 김기명은 전에 바스코와 싸웠던 적이 있어 그를 기억하지만 바스코는 기억을 못하는 모습이며 김기명은 자신은 김예진이라고 소개를 하죠. 바로 그때 김기명은 우연히 옆에서 멍하니 어묵을 먹고 있는 3계열사 사장 비비와 마주치게 됩니다. 비비는 졸린 모습으로 어묵을 먹다 그대로 쓰러지지만 샤오룽의 호의와 그들의 배지를 보고 김기명은 1회인 걸 눈치채고 있죠. 샤오룽은 전에 이도규가 말했던 인턴이 3계열사에 배치되며 오늘 면접을 본다고 비비에게 보고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 말을 들은 김기명은 그들을 따라 클럽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한편 바스코는 3계열사 사장인 비비가 오뎅 값을 안 낸 것에 대해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클럽 잠입에 쉽게 성공한 김기명은 1차 목표인 빅들의 전 넘버2 노안을 통해 한신우의 행방을 찾으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노안의 주변에는 헤드급 실력을 가진 금색 배지들이 함께 있었고 1회와 빅딜은 동맹인 상태라 소란을 피우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클럽의 가드들이 속수무책으로 뚫리며 누군가 클럽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가드들을 뚫은 인물은 500원을 못 받은 바스코였고 돈을 받으러 왔지만 바스코가 오히려 맞아 화가 난 상태입니다. 김기명은 바스코를 보고 그 소란스러운 상황을 역이용하여 금색 배지 간부인 황호에게 이간질을 하고 있죠. 그 틈을 타 김기명은 김감룡의 장갑을 끼고 노안에게 다가가는 그림입니다. 황호는 중국의 유수로 추정되는 무술을 보여주며 바스코를 공격했지만 바스코는 새로운 자세를 보여주곤 무에타이 팔꿈치 자세로 고쳐서 금지 기술로 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김기명과 바스코는 한 팀이 되면서 외모지상주의 320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드디어 전부터 언급했던 LSD, 일명 마약에 대한 떡밥이 제3계열사에 나왔습니다. 왕어춘에게 유통했던 1회의 알약은 신경안정제 역할을 해주는 마약으로 추정이 되며 그 약을 제조할 곳이 바로 제1계열사나 2계열사이며 그들 중 한 곳은 제약회사로 생각됩니다. 그런 불법적인 마약 사업으로 인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 1회의 시점이라 전에 최동수가 이도규에게 했던 제안을 묻고 더블로 할 수 있는 부를 가지고 있죠. 최동수도 사업 미천을 위해 쿠르를 만들던 중 1회에는 규모부터가 다르며 그들과 연관되어 있어 중구가 말했던 언급 중 그 사람도 쉽게 1회를 저버릴 수 없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마약 관련된 사업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한편 바스코는 뿌렉닭에게 금지된 기술이라며 팔꿈치를 황호에게 겨누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모습은 고대 무에타이 무아이 보란을 뜻하며 금지된 기술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아이 보란은 주로 팔꿈치와 무릎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워를 급강시키며 온몸의 관절을 탈골시키는 잔인한 유술로 칭하고 있습니다. 태국 전쟁터에서 사용하던 실전적이고 위험한 기술들이 배제되어 스포츠화로 탄생된 것이 바로 태국의 무에타이죠. 즉 무아이 보란은 무에타이의 시작이고 무에타이를 담고 있는 큰 그릇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스코는 이러한 위험한 기술을 최대한 숨겨놓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는 황호는 중국의 전통 무술을 사용하는 걸로 추정이 되며 손은 주먹보다 손등이나 손바닥을 사용하는 워라차수라는 독특한 손기술로 보면 18성권, 일명 치권이나 중국 대표 무술 우슈가 아닐까 싶네요.
여기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치권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술이며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적을 교란하여 기습하는 무술이며 18성권이라는 무술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과연 중국의 무술과 태국의 무에타이의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분석점은 320화에서 형석은 소피아와 훈련을 하던 도중 형석이 보트와 소피아를 드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보트에 적혀있는 러시아 글자는 러시아 연방 및 독립국가연합 소속국가에서 특수부대를 지칭하는 단어이며 일반적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우수한 러시아 특수부대들을 명칭하는 스페츠나츠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은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투입한 군인들이 바로 이 인원들이었죠. 스페츠나츠는 혀를 내두를 정도의 수준의 훈련 과정을 겪는데 인격적인 대우가 사라진 상황에서 주로 훈련을 하며 표적을 직접 동료가 옆에서 들고 쏘는 연습을 하거나 훈련상이어도 방탄조끼를 입은 동료에게 총탄을 서슴없이 발사하는 훈련을 실제로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훈련을 통해 탄생한 전투병기가 바로 알렉산더 소피아이며 그녀는 스페츠나츠의 살상용 무술인 시스테마를 기본 바탕으로 마스터를 한 상황이죠. 여기서 시스테마는 두 가지 계열로 나누는데 한 개는 무기를 사용하는 카도치니코프 계열의 시스테마와 맨몸과 인체를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공격하는 랴브코 계열의 시스테마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피아는 소련군의 제식 소총이었던 AK-47을 들고 있는데 무기 계열을 들고 있는 걸 보아 카도치니코프 계열의 시스테마를 형석에게 알려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지어 제열은 필리핀의 무기술인 칼리아르니스를 사용하고 있죠. 이러한 점은 다음 영상인 뿌렉닥 vs 소피아 편에서 더 자세하게 준비하겠습니다. 320화를 보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음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